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앞뒤 똑같지 아빠? 아름다운 대한민국 1577. 행복해요. 우와! 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태풍 때문에 어수선하게 시작한 한 주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저녁 동해안으로 이 제16호 태풍 산바가 빠져나가긴 했지만 우리 이웃이나 주변에서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없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또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에도 반드시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도 날씨 탓에 공부하는 데 좀 지장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격 전략 수시 2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국내 최고의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진로 진학계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죠.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스카이에듀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남영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지상파 DMB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진학에 있어서 또 진로에 있어서 고민 있는 분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수험생이 있는 부모로서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이 네. 프로를 보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아기도 좀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없이 어린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네요.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시던가요? 네, 저희 아이는 외국계 기업이나 마케팅 관련 직업을 갖고자 하는데 네. 이번에 수시 지원내서 카드를 다 쓰고 한 장이 남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아주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처해가지고 합격률을 높여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아이가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언어 수리 외국어가, 언어는 EBS 문제하고 연계교재 다 풀고 작품 위주로 정리하고 있는데 기출 네. 문제 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수리는 수능 특강 반복하면서 수능 완성 지금 풀고 있는 중이고, 네. 외국어는 수능 완성 그리고 고득점 엔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인데, 네네.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 가지 수시 2차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네. 분석은 남영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성적 보겠습니다. 3학 1학기 내신 성적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사회문화 세계사 3등급, 한국시 2등급입니다. 내신은 좀 좋은 편이고요. 모의수능 6월 성적인데요. 언어가 3등급, 수리 나영이 1등급입니다. 외국어 2등급이고요. 사탐이 한국지각 5등급 좀 낮은 편이고 근현대사 1등급, 세계사 3등급인데요.
9월 이제 가치점 원점수죠. 네. 좀 낮은 편입니다. 89점, 65점, 82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비교과 활동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비교과 같이 보시겠는데요. 저 1학년 때 교내 활동으로 학급 도서관에 했고 2학년 때 청소년면 봉사활동 등을 했고요. 3학년 1학기 때 학급 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요. 별시가동독기 급식 조리 배달을 했고요. 교구 학력 신장 제고하는 통합 논술반 수료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1학년 때 학력 진보상 선행상을 수상했고요. 2학년 때 학업부 수상 1호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과제형 프로젝트에 대한 장려상을 받았고요. 1, 2학년 때 교내 영어 학력 경시 대회에서 3등을 수상했습니다. 수시 1차 지원한 대학, 아까 어머님이 한 장의 카드만 남겨주셨는데 네. 5군데 대학을 다 썼어요. 홍익대 경영학부, 경희대 경제학과, 한국외대, 고려대, 숭실대 썼는데요. 학생부 중심 전형하고 논술 중심으로 골고루 썼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이제 수시 1차에서 5개 전형을 이제 지원하고 마지막 이제 하나의 네. 카드를 좀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 9월 모의 평가를 보고 나서 상당히 좀 실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 준비하다 보니까 최저 학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를 좀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학생부 성적, 내신 성적은 아까 3학년 1학기 성적만 화면으로 봤는데요. 네. 전체 이제 등급을 보면 한 2.3등급 정도 평균으로. 네. 단순 평균으로 그 정도 되는데 뭐 대학별로 계산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성적을 가지고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 이상을 네. 학생부 중심 전형을 쓰기는 좀 조금 낮은 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수시 1차에 쓴 그 전형 5가지 네. 유형 중에서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논술 실력하고 학생부가 이제 통합되는 네. 합산 전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합산할 때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부분은 좀 없다고 판단이 네. 돼요. 그런데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학생부를 가지고 1단계를 통과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가장 이제 답답하고 속상한 건 이제 우리 학생과 수험생과 이제 어머님이 되실 네. 텐데 9월 모평 성적이 사실은 6월 모평 성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네. 현재.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제 원서를 썼고 그거에 대한 통과 기준을 볼 때는 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수능 최저 기준이나 그에 대한 그 점수에 대한 등급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예. 우리 9월 모평을 본 다음부터 그 다음 사실상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11월 수능밖에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극복해서 실제로 6월 모평 성적보다 좀 더 좋게 하거나 아니면 6월 모평 성적까지 나와줘야지만이 네.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9월에 모의 평가를 보고서 이게 좀 약이 돼서 공부하는데 좀 허점은 없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잘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딱 이제 한 장의 네네. 그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먼저 이제 우리 9월 모평 기준으로 보통 볼 때 아직 성적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마 다음 주 이후에 네.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보통 이제 질문할 때 보면 이미 벌써 추정 등급들을 다 가지고 계셔서 네, 지금 말씀들을 보통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실제로 예상 등급을 본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학생이 이제 9월 모평 성적을 가지고 가치점을 가지고 예상 등급을 보면 언어가 4등급이고 수리 나영이 3등급, 네. 외국어가 한 3등급 정도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수시 전형을 지원하기 전에 이미 지원했습니다만은 네네. 지원하기 전에 판단하는 부분이 정시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먼저 그렇죠.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안타깝습니다. 6월 성적이 아니라 9월 성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얼만큼 정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네. 판단해보는 부분들을 좀 표로 보면서 네네. 설명을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학생의 정시 지원 가능성에 대한 9월 모평 예상 점수 기준한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표준 점수로 나와서 네. 표준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가치점 원점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네. 네. 저희가 좀 러프하지만은 원점수를 가지고 기준해서 학생들의 원점수 기준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이 점수가 마이너스 3점, 0.1점인데요. 네. 원점수는 400점 만점이기 때문에 플러스 1.2점 차이가 굉장히 큰 폭입니다. 네. 그래서 0점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점까지를 놓고 봤을 때 동등여대라든가 성공회대, 삼육대, 한성대 정도의 그 낮은 학과 정도 수준이 지금 현재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내신 점수가 단순 평균이 약 한 그 2.3등급 네. 정도 되는 정적에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자체만으로 사실 좀 불안 요소가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남아 있는 그 전형 우리 원서를 지원했던 전형 자체가 네. 논술 중심 전형이니까 네. 논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성적 확보를 좀 시급해야 되고 네. 특히나 이제 9월 모평 점수처럼 나오지 않게끔 네. 수능 성적에서 좀 높은 기대를 해야지만이 네. 지금 수시 1차에 지원했던 것들이 네. 좀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실제로 그 내신이 논술 전형보다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논술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네. 9월 모평 점수보다 훨씬 높은 건 중요하겠지만은 네. 아까 남아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 2차 남은 부분 네네. 을 지원할 때는
지금 내신 성적을 포함해서 네. 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지난 6월 모평과 9월 모평 차이를 보니까 한 등급씩 이렇게 쭉 내려가다 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 편차가 지금 발생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예. 일단 우리 학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일단 한 장의 카드, 남은 카드를 수시 2회차죠. 2회차 전략에 대해 남은 대학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줄 만한 전형이나 대학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이제 수시 전형 쓰면서 몇 장의 카드 남은 이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진짜 소품밖에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예. 이 한 장의 카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하는 것이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 전형이 남아있죠. 수시 2차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뽑아온 부분이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가지고 사실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9월 모평보다 수능 성적이 많이 높아졌을 때 가능성이고요. 수시 2차에 대한 그 전형을 진행을 할 때는 그 수능 성적이 높게 나온 걸 가지고 기준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학생부 성적만 봤을 때는 수능 점수 가능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을 전형으로 제가 뽑아봤고요. 수능 성적이 높아졌을 때를 예상한 겁니다.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 학업 능력 우수자인데요. 수시 2차에 있고요. 학생부 교과 90%에 비교과 10%가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두 개 영역상의 1등급이죠. 그러니까 저 기준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형으로 그 명지대입니다. 일반 전형이 학생부 100%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수시 1차에서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수시 2차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간 상태고 그다음에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두 개 영역 100분이 80점 이상을 갖춘다고 한다면 네. 학생부 100%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대학으로 세종대 일반 학생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100%인데요. 원수회 중에 두 개 영역 합이 6등급입니다. 네. 저 합의 6등급이라고 하는 최저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네. 그 있는 그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거니까 네.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9월 모의 평가 이후에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학생이 좀 머리가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네. 요즘에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혹시라도 정시까지 갔을 경우에 예. 그 지금 9월 모평처럼 나와버렸을 경우에 지원 전략 방법이 아까 추천해 주신 그 동덕여대 그 방법일까요? 네, 선생님 어떻게? 실제로 지금 아까 보신 거는 제가 원점수 기준으로 가채점 결과죠. 네.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성적표가 나와서 표준 점수로 나오게 되면 네.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네.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성적표를 보고 네.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성적을 가지고 네. 지금 9월 모평 성적만큼 나온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조금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있는 기간에는 그 수시 1차에 지원했던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를 좀 크게 높여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9월 모평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우리 학생이 그렇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이유가 수시 원서 접수하는 기간 동안에 학습량이 좀 부족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떨어지기 쉽지는 않은데 네.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진 이유는 그 단어라든가 아니면 그 구문 독해에 대한 절대 학습량이 좀 부족했다든가 네. 특히 수학이 1등급이었는데 많이 떨어진 이유도 마찬가지로 네. 유형에 대한 정리학습이 그 당시 좀 부족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느 부분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네. 6월 모평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좀 더 학생을 믿고 낙관지 기대하셔가지고 네.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성욱 선생님도 우리 학생이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걸 보고 계시는데 좋은 한 말씀해 주시죠.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9월 모의고사가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예, 9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실제 수능 가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9월 모의평가가 야기돼서 실제 수능 가서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 예를 들어서 6월 모의평가에서 수리 영역 같은 경우 1등급이 나왔던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예,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 전략을 가져갈 때 예, 최저 등급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서 주의 깊게 접근을 해본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9월 모의평가가 예. 꼭 야기되길 바라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따님을 위해서 대신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었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외국계 기업 종사자 마케팅 전문가를 꿈꾸는데요. 일단 수시 1차에서 5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논술 전형과 학생부 수사 전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은 논술 전형에 접수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남아있는 한 장의 카드도 수시 2회차에서 수능을 끝난 다음에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게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대학에 대한 전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 명지대 일반 전형, 세종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선에서 지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수시 접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공부하기 괜찮습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예.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수시 1차 원서 접수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수시 1차 5개 지원했는데요. 네.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하나를 서울여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지 궁금해요. 그리고 네. 그 서울여대 말고 다른 학교는 어디가 좋은지 추천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수시 6회 마지막 한 개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성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과 내신 등급이 3학년 1학기 때 등급이 4등급이고요. 수학 3, 영어 3등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에서 5등급, 5등급. 근데 과학 과목은 1등급이 나왔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합니다. 예, 모의고사 성적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있는데요. 언어 영역 4등급, 수리 4등급, 외국어 5등급, 탐구 영역에서는 둘 다 5등급 정도의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 함께 보겠습니다. 예. 교내 활동으로서는 그 학급 부반장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사토론 동아리 부기장을 했던 이런 그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4급 정도를 땄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 이 학생이 전공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수상 경력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두드러진 수상 경력이 거기서 선행상, 효행상 하는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런 경력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한 대학을 보니까 1차 전형에서 성신여대 일반학생 법학과 전형, 논술 전형이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1차 전형 일반학생 법학과 전형인데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법학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경기대학교 일반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100분위 합이 77% 정도 상당히 좀 높은 이런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사회기여자 전형에서 법학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 학생부 100%를 통해서 1단계 선발을 하고 2단계 서류 40, 면접 60으로 이렇게 뽑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2차 전형, 경기대학교 1차, 2차에 걸쳐서 지원을 한 이런 학생이고요. 광운대학교 사회배려 대상자 법학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개 영역에 3등급 정도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망대학을 보니까 1차 대학에서 이제 경기대학교 2차, 그 다음에 2지망에서 광운대학교 2차, 그 다음에 3지망에서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특징을 보니까 경기대학을 이제 3개를 지원하려고 하는 예. 상당히 그 전형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과 또 사회적 기여 대상자 전형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접근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성적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3학년 때 내신 성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내신 평균 등급이 3.67등급, 2학기 내신 등급이 3.26,
2학년 1학기가 3.07 여기까지는 점점 향상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2.93까지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다가 3학년 때 와서 4등급 정도로 뚝 떨어진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망하는 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갔었을 때는 학생부에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라는 네. 특징들을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런 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방송에 나와서 출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두렵다. 왜냐하면 그 출연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특징들이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비교과 영역에서 두드러진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네.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봉사활동에서 꾸준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상, 효행상 등의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뤄봤었을 때 이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인성 영역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영역에서 두드러진 장점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보완할 점으로서 봤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 일단은 학업 역량에서 문제점을 좀 더 심각하게 내포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일관된 진로 활동 그다음에 전공적 합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두드러진 특징들은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들을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집중적인 지원 전략을 논술 쪽으로 갖추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선생님 분석처럼 보니까 선행상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예. 전체 전공 적합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사관 전형에 지원하기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아마 논술 중심으로 갔는데 일단 수시 1차에도 지금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서울여자대학교의 논술 우수자 전형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남은 전형에 대해서 서울여대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네.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에게 먼저 한번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논술 공부, 논술 준비 어느 정도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논술은 지금 꾸준하게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예,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했습니까? 네. 예. 그러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논술 준비를 하게 된다면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보고 전략적인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돼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서울여대가 가지고 있는 논술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료 화면부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50, 논술 50%입니다.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비교적 높게 반영이 네.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난해 합격선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보니까는 2등급 내지 3등급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손해를 보면 조금 정도의 어떤 손해를 보기 네. 때문에 크게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원수회탐 4개 영역 중에서 2개 이상 3등급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6월달 모의평가에서 지금 나와 있는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9월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를 못했는데 실제 이 자격 기준을 무조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출제 경향으로 봤었을 때 통합교과형 논술입니다. 예, 특히 이제 논술 유형을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인문사회 통합형 문제가 한 문제가 제시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서울여대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통계 도표형입니다. 자료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겠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예, 문제풀이 시간은 90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주어진 이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 모평 치렀지요? 네. 어떻게 좀 잘 봤어요? 6월보다는 놀랐어요. 6월보다 놀랐고 2개 이상 3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네요. 그죠? 네. 네,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여대를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또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아까 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실제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실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마지막까지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수능 네. 쪽에 모든 집중을 해서 역량들을 길러나갈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실제 추천 전형은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 했었을 때 현재 갈 수 있는 수준은 이런 대학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추천 전형 투차의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원대학이 일반 학생 전형이 딱 맞는 성적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적성고사를 통해서 치르게 되는데 학생부 50, 적성 50인데 언어 능력에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수리 능력에서 40문항이 출제가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정도라면은 지금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전형이 되겠다. 특히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맞는 전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라면 실제 일반 학생 전형에서 강남대학입니다. 강남대학도 실질적으로 적성고사가 70%가 반영되는 이런 대학인데 여기 강남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어가 10문항이 출제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수원대와 강남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두 학교는 모두 적성고사를 치르는 학교입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만약에 수능에서요. 네. 6월보다 9월이 올랐는데, 네. 9월보다 수능에서 더 오르면, 정시는 어디 쓰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고, 네. 1차 원서 쓴 게 어떤지 궁금해요. 자, 우리 모든 학생들의 희망사항입니다. 9월 모의평가보다 원래 수능이 정말 점수가 오른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현실적으로 성적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재학생 같은 경우 이런 특징들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안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 네. 성적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만약에 이제 9월 모의평가보다도 지금 6월 모의평가 통해서 9월 모의평가보다 성적이 더 오른다고 했었을 때 가능성 어떠냐? 우리 학생이 1차에 지원했던 대학에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네. 실제 지금 9월 모의평가 성적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나왔었을 때는 실제 지금 1차의 전형에서 지원했던 대학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선 성적 올리는데 수능 성적 올리는데 모든 힘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치르고 나서 틀린 문항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난 거지요? 네. 네, 열심히 분석해보시고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더 오를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무원이 꿈인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5개 학교를 지원하면서 논술 전형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망대학에 맞는 논술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점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끝까지 올리는 준비 전략을 하고 현재 점수대로 봤을 때는 적성고사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여대 논술 전형을 수시 2차 지원할 때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전략을 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채점 결과를 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나왔을 때 이때는 수원대, 강남대 일반 학생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언론인을 꿈꾸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꿈을 향한 노력으로 성신 특성화 전형으로 합격한 이하은 양인데요. 자신이 겪었던 입시의 어려움과 합격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셨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 건데요.
모든 자격을 갖춘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하은 양의 합격 보감 지금 만나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입학해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이하은 양. 언론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온 하은 양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은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저의 꿈의 가능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많은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원한 특성화 인재 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제가 꿈꾸는 저의 미래의 모습이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은 양이 합격한 성신 특성화 인재 전형은 미디어 문화와 융합예술, 생애복지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하는데요. 하은 양이 속한 미디어 문화학부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서류평가 40%와 면접 6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성신 특성화 인재 전형은 저희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미디어 분야, 그다음에 또 실용음악이나 무용, 메이크업 디자인과 같은 융합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을 여태까지 노력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생애복지 분야를 신설하여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맞춤형 복지 인재를 선발하여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인 입학사정관 전형. 하은 양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자신이 해온 활동을 꾸준히 정리해봤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활동들을 많이 했으며 그 활동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알맞은 전형을 선정할 수 있고 면접과 자기소개서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하은 양. 교내 독서 토론 논술 동아리 입시름을 직접 만들고 고교생 주간지 기자 활동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열정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자단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것이 큰 경험이 되었는데요. 제가 친구들을 인터뷰하면서 인터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무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제가 대학교에 가서 이론뿐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열정을 다시 한번 심어주었습니다. 지원자의 인성과 전공 관련 역량,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성신 특성화 인재 전형의 면접. 저에게 변화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그 해 이슈가 되었던 사회 문제나 시사 상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공적 합성 면접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간단한 방송 용어나 방송 상식을 익혀서 실제 면접에서 제가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전공을 생각하고 노력했던 하은 양의 모습은 사정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내 편집위원이나 방송반 활동, 또 교외에서도 청소년 기자 활동을 통해서 기자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또 본인의 그러한 꿈을 더 공고히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저희 사정관들이 평가할 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꿈을 위해 학보사에 들어가 예비기자로 활동하는 것이 목표라는 하은 양. 자신이 겪었던 고민을 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는데요. 제가 제 수험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이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입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믿고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어느새 여러분이 원하시는 종착역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후배 여러분 힘내세요. 스스로 움직여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믿음직한 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이하은 양. 하은 양의 꿈이 꼭 이루어져 국민의 눈과 귀를 밝혀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성신여대 이하은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성신 특성화 인재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조 선생님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성신여자대학교 성신특성화 인재 전형 미디어 문화, 융합예술 그리고 생애복지 분야에서 세 분야에 대한 인재를 모집하는 전형인데요. 이 미디어 문화와 생애복지 분야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를
100%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인은 이제 3배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에 들어가는데 2단계가 서류평가 40% 그리고 면접이 중요합니다. 60%입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이 좀 세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펙이라고 그러죠. 준비하는 네네.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면접 평가 항목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참고하신 다음에 이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아이가 영문이 되고 싶어하는 수험생을 두는 학부형인데요. 네. 예, 수시 2차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추천해 주셨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영무원의 꿈을 갖고 있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영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학생부 그리고 비교 활동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 성적 기준이고요. 국어가 4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3등급, 세계사 4등급, 현대사 3등급, 생물 원이 5등급입니다. 우리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6월 성적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언어 6등급, 수리 5등급, 외국어 4등급, 사탐이 4, 5등급 됩니다. 9월 모평도 있는데요. 가치점 5점 결과죠. 84점, 20점, 수학이 매우 낮죠. 외국어 66점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등급, 추정 등급을 보면 4등급, 6등급, 4등급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비교 활동인데요. 우리 그 1학년 때 환경사랑반, 2학년 때 환경부장, 환경일 활동을 많이 했고요. 3학년 때 문화인류반을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 활동으로 도서관 정리, 환경재단 캠페인 참여, 기아체험 활동 등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 이 친구도 오늘 효행상이 되게 많네요. 효행상 갖고 있고 그 학력우 수상 한문 부분이고요. 교내 모범상, 효행 부분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한 거는 수시 1차에 한국교통대학교에 영무원이 꿈꾸니까 철도경영물리학과를 입학 사정관 전형 지원했고요. 우송대학교에 철도경영학과 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프로그램에서 꿈을 영문으로 쓴 사람 말이 최초의 우리 학생 같은데 일단 꿈이 분명히 명확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시면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 분명하니까 영문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꿈 자체는 사실은 사정관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과 자체가 철도 관련된 학과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철도 관련 학과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에 대해 이제 사정관장을 썼으니까 좀 좋은 기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수능 성적이 매우 낮은 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내 활동 안에서 환경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재단 캠페인 같은 활동들을 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 사정관 전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비교과 활동들은 좀 아닌 편이죠. 반면에 학력에 대한 부분, 우리 사정관 전형에서 판단할 때 학생에 대한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가치관들을 판단하는 것만큼 학력에 대한 평가도 하는데 그 학교 안에서 학력이 신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평가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효행상과 이제 3학년 때 모범 표창까지 받은 부분으로 인성에 대한 가치관을 받은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부분에서 자기 전공에 대한 꿈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잘 이해가 되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이 좀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이 정시로 지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선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좀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그 표준 점수로 구분해야 가장 확실한데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은 작년 수능에 대한 100분위 점수하고 이 원점수에 대한 이제 그 100분위 점수를 같이 평가해서 보통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모평 예상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경남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부터 나오네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그 6월, 9월 모의 평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9월 모의 점수로 평가한 건데요. 지금 있는 경남과학기술대, 그다음에 부산의 고신대, 경북의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정도가 지금 현재 9월 모평 예상 점수로 원점수 기준으로 222점 정도가 학생이 딱 점수거든요. 그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가능한 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철도대학을 꿈꾸고 있는데 그 꿈꾼 것만큼 행정학과를 좀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학과 중심으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9월 모평 점수로 기준으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판단했을 때
강원도에 있는 관동대학교, 대전의 모건대, 배재대, 강원도 상지대 정도의 점수가 지금 원점 수준이 한 2점 정도 모자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그 저 등급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 점수는 가능한 점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그 수시 1차에서 우성대학교에 보니까 철도경영 관련 학과가 있어서 이쪽에 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도 지금 아마 수시 2차도 우성대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성대를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철도에 대한 영문을 꿈꾸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아까부터 감동받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꿈이 분명하니까 그 철도라고 하는 그 영문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사실 보장이 되어 있는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했던 학생처럼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한 한국교통대 같은 경우도 사실 인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고요. 우성대의 경우에도 사실은 철도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특성학과로 인기를 좀 많이 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한 경우의 정시 점수를 보면 좀 많이 모자란 편이에요. 한국교통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00점대 이상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우성대 철도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한 53점 정도가 원점 기준으로 많이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최대한 점수를 높여서 사실 지금 이 등급대 아이들이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상위권보다 올리긴 훨씬 더 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올려서 해야지만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남은 그 수능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올려야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선생님 수시 기회를 앞으로 어떻게 좀 살려나가야 될까요?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9월에 많이 마감을 하고 있고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수시 2차가 이제 11월 10일부터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2차 전형 중에서 행정학과 있는 중심을 좀 판단을 해봤고요. 그 부분을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역 사는 지역 제가 미리 보니까 이제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의 지역 우수 인재 전형, 그다음에 기회균형 특별 전형을 선택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기회균형 선발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1단계 학생부 100%인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성적으로 학생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수시 2차 전형이다 보니까 그 모집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부 1단계 100%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2단계에서 합격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대보다 사실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청주대학교 판단이 되고요. 담임교사 추천자 전형하고 기회균 선발 둘 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 많은 분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 점수 가지고 정시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수시 2차를 쓸 것이냐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 2차에도 기회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몰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 되다 보니까 그 기회를 잘 봐서 순순도를 높이는 것 이외에 준비해서 전형을 지원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영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꼭 그 해당 학과에 가야만 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 건 분명히 네.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듣고 계시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네. 차상위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좀 추천해 주셨으면 해서요. 차상위 계층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저희 입학 사정과 전형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 기회균형이죠. 차상위 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시 전형을 보고 나서 정시 성적을 가지고 차상위 계층 지원할 전형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수시에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2차 남아있는 대학들이 건동대, 경주대, 극동대, 남서울대, 대구대, 모건대, 배재대, 성공회대, 세명대, 우석대, 한림대, 인천대, 청주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화면에 보시는 나와 있는 그 말씀드린 대학들의 중심은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형들은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죠.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들만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만큼의 가능성이 높다를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원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공부했던 그 꾸준히 공부한 수능선을 믿고 그 지원할 때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준비해서 지원하면은 아마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정시까지 수능 점수 많이 높여서 지원하면 아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형도 전할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이성우 선생님 이번에 그 수시 1차 접수 때문에 상당히 바쁘셨을 텐데 우리 학생 지금 성적과 이걸 보시면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이 가지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또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에서 활동들의 내용을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특징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수능 쪽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성적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 방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지금 앞서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수시보다는 좀 정시가 유리하다고 하니까 우리 네. 친구가 끝까지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머니 네. 아드님과 함께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네.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요. 네. 신청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제 면접까지 갔을 네. 경우에 우리 네. 학생이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면접은 사실은 기본 소양하고 전공 소양 두 가지를 보통 기본에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쌓아온 가치관, 인성, 그다음에 지금까지 성적 올리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했던 부분들을 기본 소양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공 소양은 전공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도 하고 그다음에 배경식도 보통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류를 내셨을 텐데 서류에 대한 것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기본 소양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소양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 관심 있던 부분을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배경식 같은 거 공부를 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류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면접에서도 좀 잘 표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네. 어머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꼭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철도 영문이 되는 꿈을 가진 학생이어서 한국교통대 그리고 우송대 철도 관련 학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이 수시 1차 전략을 일단 제외하고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차상위 계층 지원자 대상이기 때문에 이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수능 최저를 올리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수시 2회차 전략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지역운수 인재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특별 전형 추천드리고요. 청주대학교 담임교사 추천 2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선발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명을 위한 수시 2차 상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선생님, 성적표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우리 2차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학생들이?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해라. 특히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에다가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 2차 전략은 실제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나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략을 세워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자신의 장점들을 분석하고 성적 올릴 수 있는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좀 휘둘릴 수 있는 사안들 빨리 없애시고요.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남영식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미래를 바꾸는 힘 입시 전략을 주제로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오늘 이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수선하게 한 주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 다잡으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비와 파워 모두 놓치지 않았다. 진정한 프레스티지란 이런 것. 비교할수록 토요타 캠리.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제 이름은 송단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윤이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종우 씨와 은미 씨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쁜 얼굴의 두 딸은 이들 두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있는 이들이 처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큰딸을 입양하면서 얻은 행복에 막내도 입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좀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처는 아이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잠깐 좀 슬퍼하는 그 시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엄마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고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그냥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입양인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여기 20명의 시민이 들려주는 가슴 뛰는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민경이 신랑 봤어? 어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게 아주 훤칠하더라고.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일컬어 흔히 훤칠하다라고 하지만 훤칠하다가 아니라 훤칠하답니다. 훤칠하다는 키나 몸집 따위가 보기 좋게 어울리도록 크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훤칠하다는 길고 미끈하다, 막힘없이 깨끗하고 시원스럽다는 뜻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풍경 등에 쓰는 말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민경이 신랑 봤어? 어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게 아주 훤칠하더라고.
대를 이어서 제가 지금 5대 조직이에요. 대를 이어서 지금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165년째입니다. 자부심을 일단 갖고요. 이 고심각춤은 저에게서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몸을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TBS